소장! 이지. 예, 안녕하세요. 함동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보죠? 오늘은 요새 핫 이슈인 임대차 3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공인중개사를 있죠? 네, 깨알 같은 자랑 감사합니다. 근데 임대차 3법이 뭐예요? 임대차 3법이 지난달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예. 전월세 상한제, 예. 그리고 내년 6월에 시행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예.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부로 신설됐고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저 계약갱신 해주세요 예. 라고 하면 1회에 한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기존 2년에 새로 2년에서 총 4년을 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네. 그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너무 애매한데요? 이게 뭐예요? 일단 그 계약갱신 이제 거절 사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따로 정해놨는데요.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 세입자가 2달치 이상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를 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했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들어온 규정 중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그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님 또는 임대인의 자식들이 그 임차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서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고 예.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네, 임대인 본인이랑 네, 부모랑 네, 자식이면 네. 손자는 안 되네요? 손자 됩니다. 손자도 직계비속. 아, 네. 사촌은 안 되고? 사촌은 뭐 반개니까 힘들겠죠? 처남도 안 되겠네요? 처남? 예. 왜 자꾸 왜? 처남도 힘들지 않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일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네. 제가 여기 살 겁니다라고 임대인이 네. 말하고 내보낸 다음에 자기가 안 살고 네. 임차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전월세 신고제와 이제 함께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 갖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살 거라고 얘기하고 예. 다른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일단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거짓말로 예. 이제 내가 직접 살 거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 아니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금액 아니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났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아까 말한 합의금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에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합의금을 정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임대인이 실제로 살긴 살아요. 네. 근데 1개월 살고 네. 새 임차인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일단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예. 추가로 2년간 사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세입자를 못 받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임대인이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나가라라고 말하려면 네. 임대인 2년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네, 일단. 2년? 와. 그러면 네. 전월세 상한제는 뭐예요?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기존에 임대인이 받았던 전세금이나 월세에서 5%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한 거고요. 5%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이제 따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상한선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만 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5% 이걸 몰랐다든지 임차인이 되게 약자라서 네, 5% 이상 10%를 네. 어쩔 수 없이 지급했으면 임대인 뭐 처벌되나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형사처벌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되나요? 그거는 뭐
이제 새로 도입돼서 봐야겠지만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5%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초과분은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돌려받지 않겠습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네. 예. 안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럼 임대인이 네.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상 부당이득 반환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전세에 살던 분이 네. 이제 계약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 그게 많잖아요. 이게 월세 전환.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예. 뭐 반전세나 뭐 월세로 예, 그래서 반전세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지 전세에서 뭐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예.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전세 보증금이 2억이다. 그 상한제가 5%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5% 인상을 임대인은 원하는데 임차인이 그럼 보증금 1억 하고 나머지 네. 부분 월세 돌리자. 이렇게 되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 전세금 2억에 5%를 곱하면 2억 1천만 원이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남겨놓을 보증금 1억을 빼면 1억 1천만 원이죠. 네. 거기다가 4%를 곱해줍니다. 왜 4%일까요? 모르죠. 이것도 이제 규정이 다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예. 0.5%거든요. 예. 거기 3.5%를 더한 게 4%예요. 그래서 일단 4%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44만 원? 440만 원이 나옵니다. 아이고. 4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6만 6,666.000000 원이 나오네요. 네. 그럼 뭐예요? 66원이라는 거 67원이라는 거예요? 66원으로 가시죠. 제가 계산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봤는데 67원 나오던데. 이게 프로그램 상에는 일단 그냥 네. 나누기만 해갖고 그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쓸 때 소수점 이하는 그냥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36만 6,666원으로 가시죠. 아까 그 4%가 네. 전환율 같은 건가요? 네네. 근데 그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네네. 0.5%에 더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요? 네, 그것도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이제 살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은 계속 살고 있는데 집주인인 임대인이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면 그때도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적용이 되나요? 네, 그 경우에도 됩니다. 택임대차 보호법에 새 집주인은 기존의 임대인 지위를 이전받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나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음 시간엔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 임대차 3법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혼자서 하는 방법? 혼자서 해야죠 뭐. 저희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반올림을 하면 전체 총액이 넘어버릴 수가 있어서 안 돼. 그냥 내가 더 드릴게요.